안녕하세요. 아이고, 봤더니 9일 새벽 몇 시네요. 제가 하루, 그러니까 열 몇덟 시간을 지금 죽어온 것처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수술이 잡혀서 1시간에서 6시간, 최대 길면 6시간 하는데 보통은 1시간이면 끝난대요. 근데 양쪽을 다 하면 두세 시간 걸린다고 의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경희대도 있고요. 한양대도 있고요. 서울의대도 있고요. 삼성의료원에도 있고 아산병원에도 있고 성빈센트 병원은 제 후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나이보다 어리고 경수형은 나보다 높습니다. 근데 경수형은 이하고 상관없는 전 세계적인 당뇨병의 1인자예요. 이 형은 상관이 없는데 소개시켜준 사람들도 다 저보다 어리거나 미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고관절 수술이 1년에도요, 수백만 건이 벌어져요.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얘네들은 골반이 넓어서. 골반이 넓으면은요, 애 낳기는 편해요. 그래서 애 낳자마자 출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반이 좁으면은요, 이 고관절 부분이 여자들은 틀어져가지고 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평생 고생하는데 역차별이요? 남녀가요, 여성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수렵 시절이었어요. 진화 심리학 같은 거 읽지도 않는 이준석 또라이 하버드대 나가서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영어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 새끼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애가 당대표인 나라예요. 꼭 일베화된 남자 새끼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어저께 연대의대 20년 만에 가서 연대의대도 이게 전부 다 일베됐구나는 걸 남녀 통틀어 이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40년 선배가 누워있는, 서서 다 죽고, 물부들 떨고 있는데요. 미친놈 보고 저거 걸렸다는 듯이 저면 그런데 이거를요 걸린 사람도요 쓰면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 때문에요. 그러면 예외정황으로 위생법상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는 사람이 거기서 나 이렇게 좀 해줘 누구한테 전화 걸어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의 순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의 위에 있는 생명권이기 때문에요. 홉스가 쓴 리바이던이라는 그 괴수에서도요, 생명이 위협한 순간과는 절대 주권도 거부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의 위해라는 건 이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해보자 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게 한나 아렌트의 정치의 약속이나 인간의 기원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버드 교수들도 내 실력이 안 되는 게요. 존 롤스를 끝까지 다 읽고 써야 되는데 마이클 샌델은 다 읽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의의 비판이라는 걸 했을 땐 잘 비판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정의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빼면은 학문적으로는 잘 썼지만 허섭해요. 그러니까 칸트나 헤겔도 이건 가짜예요. 사기친 저겁니다. 진짜는 니체도 순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 그 철학자는 칸트하고 쇼펜하우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최근에 폴 로제와 두룬가 이 부부가 쓴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사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철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걔네들의 논문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책으로 나오는 게 논문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대중용어로 쉽게 써야 돼요. 그렇게 대중용어로 쉽게 쓰지 못하는 자는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논문 하는 새끼들은요. 멋 모르는 한 분야에 족도 모르는 놈들이 전문가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다니엘 데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현영의 최고의 저거라고 주장하고 지가 떠들어다니고 해내고 리차드 도킨스의 불독 역할을 자처하는 새끼입니다. 철학을 왜 인간을 기본 입자 단위로 원자 단위로 나누는 데가 가가지고 인간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이 물 한 잔 먹어서 생긴 에너지에 의해서 말한 거, 이 조합이 뇌로 가서 된 거라는 걸 주장하는 놈들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정제승이나 이런 유전학이 요즘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쿼크 이하의 수많은 페르미온이나 이런 것처럼 가상 입자나 기본 입자 단위로 포진명에서도 빠져 있는 게 완벽하다 그러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깨보면요. 곳곳에 입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못 잡아요, 컴퓨터가.
왜? 힉스 입사는요 1의 125승분의 1의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채취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CERN이요. 내가 했더니 그게 담배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립니다. 양쪽을 이런 차이로 마주보는 단계에서 청력을 이용해서 쏩니다. 그러면 이게 막 나가고, 이거는 순수 에너지는요 모든 공간을 뚫고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자석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 자석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게 그 속도를 제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속도는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절대 30만 킬로를 못 씁니다. 시속. 그래서 거의 30만 킬로에 근접했을 때 두 개를 부닥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 저하고 같이 일하려고 했던 그분만이 그런 걸 짤 수 있는 분이세요. 부딪혀야 되면은 터집니다. 그러면 온갖 것들이 입자지 생기면서 그 가장 작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자예요. 원자라는 단위는 사과를 자르고 또 자라서 더 이상 못 자를 때를 원자라고 하고, 이오니아의 소피스트들이 한 말이 그게 원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계. 그런데 이상해요. 그래서 닐스 보어로를 제가 올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교보문고가 나하고 사업을 하겠다면 할 거고, 안 하면 제가 혼자서 집에서 할 겁니다. 모든 책들을 그렇게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다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설명해도요 아무리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천 번을 들으시면, 수백 번만 들으시면은 이제는 다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제 것만 수백 번만 들으면 모든 분야에서 시, 소설 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쓴 시는요 몰랐는데요 시인들한테 보여줬더니 왜 이걸 등단도 안 했네요. 저는 그 수준인도 몰랐어요. 제 수준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큼 높아 위치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돌고 돌아서 붙이는데, 이게 주로 실험할 때요 전자를 부닥치거나 양성자를 부닥쳐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대요. 원래 전자 이름은 음전자입니다. 그럼 사람이 헷갈리니까 음을 빼버린 거예요. 이건 아예 마이너스 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지 사람들은 해요. 그러면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전자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야. 그걸 전하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이게 쭉 가면은 같은 마이너스 끼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걸 청력이라고 해요. 같은 마이너스면 끌어들이는 힘. 이걸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 그러니까 뉴턴은 인력만이 적용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청력의 힘으로 밀어내는 게 만류 인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청력의 폭발 때, 빅뱅 때 폭발할 힘으로 그 청력으로 밀어내는데, 이 만류 인력 때문에 끌어들이는 힘도 계속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폭발의 힘이, 빅뱅의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 무한 평창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우주론이 발견한 것이 다예요. 허블 원형에서 발견한 것도 다고, 계산을 인간이 못해서 슈퍼컴퓨터가 하는데 슈퍼컴퓨터도 지금도 몇십 년을 하고도 계산이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킹 복사 그 엔트로피가 그런 거예요. 유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엔드 오브 타임은 그거 다 읽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서문 조금 쪼가리 읽었더라고요. 서문에는 대국민 사기질을 하기 다 좋게 써줘요. 그래서 뒤를 읽어야지 진짜가 돼요. 매주를 줄치는 거예요. 유시민이 줄쳤다고 합시다. 다 읽어서 줄쳤었겠어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제가 글 자체를 다 보고 저하고 얘기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 책도요. 통제불능이요? 걔 못 읽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봐도 모릅니다. 기술에 관한 거니까. 인공지능까지 다 나옵니다. 그게 97년도예요. 그때가 인공지능의 겨울이었을 때입니다. 그 켈리라는 그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나라 비슷한 이름이 많듯이. 하나는 정치학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고, 한 사람은 이런 기계공학적인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켈리도 다른 사람이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고발을 해야 되고 집을 이사해야 되니까 114를 통해서 부산동 주민센터를 수십 번을 갔어요. 그리고 담당자 하나만 소개시켜달라 그랬어요. 저 친구한테요. 그때 전화번호 하나 줘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뚫고 올라갔습니다. 적법을 다 따랐어요. 인맥이라는 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하되 바닥을부터 올라가야지만 그게 적법한 겁니다. 물론 위에서 결정은 다 위 애들이 하니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안 하면 밑에 애들이 자꾸 늘어져서 나는 정년 보장이 됐으니까 못 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르고자 하면 자릅니다.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민주화 세력이었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같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납니다. 공무원 탄압한다고요. 이 새끼들이 복지부동을 한 것 때문인데 언론에서 떠들면 이 공무원은 살아남고 죽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김재련을 떠들고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지 진실은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과 그 피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인 김재련에 있어요. 죽은 마당에 자기 명예 회복하려면 증거 내놓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못 내놓잖아요. 없으니까. 반대되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꽃뱀처럼 걔가 행동한 거 수없이 많습니다. 저 고발하라고 그래서요. 그쪽이 나한테 수천억을 물어주게 될 겁니다. 아니면 자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정의롭게 살아와서요. 어떤 것도 건널지 않고요. 그럴 때 되면 제가 신순남 검찰총장 전 청장님 만들어서 밑에 그 까마득한 후배 중에서 아시는 분 있냐. 그러니까 아까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새끼를 소개시켜줬는데 용이라는 애가요.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놈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새끼가 지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전에 3천만 원이 최소 수익금인데 처음에는 3천만 원 하다가 이게 최소래요. 말이 또 바뀌어요. 어느 변호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다. 5천이든 좋든 1억이든 좋든 해라. 내가 용이한테 5억까지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바빠서 안 된대요. 어저께 제가 견인해서 수입 맺자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 변호사 새끼라는 최변이래요. 변대가리여서 변인지 이름이 변이어서 변인지 성최 끝 변. 그러면 최변 최고로 더러운 변이든지 검사 출신이어서 최고로 변대가리 변호사든지 뭘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최변인이랬는데 최자는 그 최자 빼기 없어요. 최고의 최자 빼기. 그럼 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변 중에서 무슨 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 있어요? 똥 개념 빼기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변은 대단한 변이 있어요. 넓을 변, 광활할 변, 무슨 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변 다 뭘 쓰든지 그거는 변호사의 변자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최씨성을 가진 변호사라는 거 이게 하나만 합니다. 그런 놈한테 내가 뭘 믿고 모든 정보를 얘기해 주냐고요. 검사 출신이라는 새끼니까 더. 그러나 신승남 검찰총장을 쳐봐라. 우리 할아버지로 나오실 거다. 친척 할아버지로. 그런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막 쫄아가지고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가 밀어줬으니까. 그래도 다른 변호사놈들은 아무리 몰라 그래도 내 친구 놈들 변호사는요. 1시간을 얘기해도 저한테 1원 못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새끼가 처음으로 3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 1억, 5억 좋다. 해라. 국가 기밀이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돌린 거고 그게 LG텔레콤이 우리가 개발한 거 써가지고 지금 저렇게 돈 버는 거 있는 거거든요. 구본무가 들어오면서 제가 쫄딱 망했고요. 그 재판을 걸어달라는데 우리 친구 변호사는 자기네들하고 자기네들이 LG전자가 2대 변호사라고 고객이라고 해서 끄는 놈이 전용이에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요. 서울대 법대 나온 놈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세계라는 게 그래요. 그거를 전문 변호사나 인권 변호사나 갓 나온 사람한테 맡기면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미국도 안 되고요. 전 세계 어디도 안 됩니다. 이 젊은 놈들은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중에서요. 큰 놈들은 자기가 기득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체제의 간수라고 해요. 체제의 꼭대기는 지금은 0.001%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거기서 사람들만 새로 태어나면 갈면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최고가 록펠러니 로스차일드니 JP모건이 이런 애들입니다. 각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도 언제든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영원하지 않는 건데 자기가 뭐 했는데 키신저도 거기 못 들어갔었어요. 초창기에는요. 지금은 미국이란 전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으니까 키신저 같은 애는 못 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예요.
체제의 왕이에요. 파놉티콘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무조건 파놉티콘이 됩니다. 벤담이 얘기했던 파놉티콘,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벤담이 왜 파놉티콘 얘기를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유시민은 아는 게 공리주의에 대해서 좆도 없는 게 읽지도 않고 대국민 사기질을 치는 거여서요. 미래 공리주의도 안 읽었어요, 쟤는요. 저는 읽었지만 저 새끼는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리주의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생명정치 관리 정치의 탄생인 푸코의 그 책입니다. 파놉티콘의 그 비인간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한 거예요. 푸코가 그 다음에 뜨레주트 프랑스 강의 이후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서 어떤 책을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책이 그 다음날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바게트 빵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광기여서입니다. 그럼 프랑스 애들이 알고 나서 사냐? 아니에요. 목수종이 읽었기나 있냐? 아니에요. 그냥 걸어놓기 위해서요. 광기 역사는 쉽지 않게 읽혀요. 저 같은 사람이 돼야나 그냥 완독할 수 있고 정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5일만 주면은 다 합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오래 간 게 광기 역사예요. 중간에 읽다가 나중에 읽자 해서 포기하고 접어둔 게 바마와 그 독일 비에그의 기원이에요. 원천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건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시간을 써보기에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안 읽은 거예요. 왜?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여성의 입장에 페미니즘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푸코의 경우에는 권력을 붙이면 되는데 푸코의 그 했을 때 아더르는 이 새끼가 한 글자도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 자리를 안 준 놈이 호르카이머입니다. 호르카이머가 그걸 위해서 세계적인 대가가 된 철학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나폴레옹의 히틀러의 저거를 받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죽을 날까지 벨터 베냐민을 이용화 해먹은 놈이 호르카이머고요, 아도르노입니다. 그들이 왜 살렸겠어요? 자기 명성 만들기 위해서 살린 거예요. 베냐민은 죽었고 책이나 메모는 무한대로 있고 걔가 그 자체가 구글신이었어요. 베냐민 씨가요. 파사주 프로젝트라는 책 7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도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거는요, 책의 90%가 다 메모예요. 메모를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몇 글자씩 베냐민 특유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몇 자씩 써놓은 게 다예요. 그 책으로 됐어도 전 세계 90년대에 전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베냐민 열풍이 불면서. 근데 그게 베냐민입니다. 푸커는 80년대에 그렇고요. 근데 베냐민의 책을 아직도 발굴이 안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메모를 남겨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저건 원룸에서 살았으니까. 책을 줄 데 없으니까 저기에 보면 아도르노한테 원수 같은 아도르노고 자기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놈인데도 내가 죽으면 내 서고를 맡아달라고 유언이나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편지를 끝없이 주고간다. 그런데 아도르노하고 그 평전이 나왔을 텐데 아도르노하고 호르코 학교는 사기꾼 개자식이기 때문에 안 봅니다. 저는 베냐민의 평전만 봤어요. 이것까지 알면은 얘네들까지 글로 써야 돼가지고 독일이 명예를 땅으로 추락시킬 것 같아서 옛 것들은 아니고요. 하버마스크는 다 읽었는데 이 새끼 것들은 아도르노는 부정의 면접법하고요. 둘이 공조한 거예요. 그리고 아도르노 둘이 공조한 게 계몽의 변증법이고 아도르노 혼자 쓴 게 계몽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면서 변증법도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아도르노가 베냐민보다 자기가 위이고 싶으니까 베냐민은 잘못 쓴다라고 맨날 떠들었어요. 아니 변증법은 베냐민이 변증학으로 돼가고요. 가장 완벽하게 변증법을 썼고요. 단지 유태인적으로 풀었을 뿐이고요. 그 변증법의 원자는 삼단론법이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동양 철학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변증법을 완성한 사람이 실제는 헤겔이 아니라 칸트입니다. 변증학으로요. 그러니까 그 내 친구 강의원이라는 이 새끼 헤겔의 전문가라는 건데요. 다 헛소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던 프라이부르크에서 대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얘기를 들어보면요. 칸트 헤겔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자기가 최고 전문가라고 해요. 번역하는 거하고요. 이해하는 건 다른 겁니다. 번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거기에는 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용을 하는데 그걸 알면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거든요. 거기서 인용된 부분만 보고 확인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썰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만.
유언아 이 새끼야 사기질 그만치고 안 그러면 나한테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하고 좀 얘기를 하고 배우라고 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새끼야.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경험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대가리가 굵은 줄 알아요. 나는 그들 위해서 올라간 지가 100년, 10년, 20년이 넘은 전이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집안에만 어머님 생년시에만 어머님 모시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일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교수들이 연락을 해오고 소통하자고 하니까. 근데 영어로 뭐 일일이 써서 주려면 제가 죽어요. 뭐 간암을 2번이나 투병하고 있었던 데인데 제가 영어로 그걸 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2개의 블로그인가 다른 거 다 합치면 2천만 뷰가 돌파했어요. 근데도 그냥 어머님이 행복해야 되니까 제가 아파트를 날렸어요. 그 법무 때문에요. 그리고 수백억의 빚을 졌고요. 수천억의 주식 가격을 하늘에 날렸는데 아까 말한 전영희가 LG전자하고는 우리는 재판 안 한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변호사는 놈이라는 게 왜요? 그 인권 변호사에 맡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인권 변호사 힘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으면 그렇게 유명해지질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면 일을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법관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검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민주주의는 좆도 저기 가라 넣어버리고 법치주의만 외치는 놈들입니다. 기득권들이 체계를 자기네들의 위주의 사회주의로 유지하는 방법이 법치주의예요. 근데 공권력이라는 거는요. 그 법치주의 희하에서 움직이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헌법 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법령 밑에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공무원법 시행령이라는 게 또 그 밑에 있고요. 저희 삼촌이 주도했던 교통법, 그 환경법이라는 걸 따라야 하고요. 대통령만이 면제 타당성을 해줄 수 있지만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그게 원래는 몇천억이었는데 이명박이 4대강 공사하느라고 500억으로 쭉 내려놓고는 그냥 허상으로 한 거고요. 지금 그거를 똑같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거고요. 면타라는 게 그거예요. 그 면제 타당성을 정부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가 오면 대통령은 보고서 몇 쪽만 보건도 그죠? 뭐 다 본다고요? 대통령이 뭘 다 볼 생각이 있습니까? 맨날 행사 다녀야 되는데 대통령 하나도 모릅니다. 법도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착하고 해서 밀어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한 경험으로는 문재인이 바보든지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개자식이든지 박범계 같은 추미애 같은 이재명 같은 유시민 같은 새끼들이 천하의 악당이든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조중동에 오픈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돼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원룸에 있는 이곳으로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내 말을 듣지 않는 한 다 오픈합니다. 내년도 민주당 못 이기게 만들 겁니다. 이재명 사형시켜버릴 수 있도록 그 증거들 다 갖고 있는 거, 널려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요, 고시 합격해서요, 부원장급까지 국정원에 있다가 나온 애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형 친구, 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새끼는 하이네. 그 친구도 부원장급까지 해서 관세청, 국세청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정원은 파트가 다르면 더러 몰라요. 원장도 몰라요. 별도로 진행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다 총 맞아 죽으면 그 국정원 팀이나 어디나 경찰이 지금 불불 떨면서 조폭 누구 하나를 시켜서 저를 죽인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게 진짜라면 그러면 저는 죽는 겁니다. 근데 못 죽일 거예요. 저희 집안이나 그 파장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거고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파장을 일으키고 촛불 혁명보다도 더한 파장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못 죽일 겁니다. 그러나 죽으라 그러면 당장 죽을게요. 증거는 다 이렇게 내가 올려놨으니까. 디지털 시대를 잘 이용하시면은 누구든지 벌벌 떠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서 고발하러 갔더니요. 참 먼저 9시에 돼야지 그 주민센터가 된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를 가래요. 동작센터에 있는 애는 동작구청에 있었는 애는 똑똑하게 알아서 소년순가 뭔가 하는 애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국립박물관에 있는 차관이 요번에 한꺼번에 7월 1일부터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해서 원래는 오늘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기로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에 그 남인순이고 뭐고 이런 애들이 절절매던 저희 고모의 자료부터 70년도에 동아일보 특이 사태로 쫓겨나셨던 저희 고모부가 한겨레를 만든 5인 중에 한 분이세요. 참가란. 정확하게는 3인인데 그냥 어떻게 해서 5인이 껴달라고 이름만 올려주게 해주세요 해서 이름을 올리신 분이 이인철 씨세요. 저희 고모부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 꼴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이 약간 김성수 집안하고 관계도 있고요. 제 동생은 어마어마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김재열 밑에서 그 이소영의 남편인 김재열 밑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범법을 하지 않고요. 삼성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거 다 하는데 삼성 일을 하다가 허파가 망가진 거고 이번에 골바도원까지 말하는 게 삼성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욕만 하잖아요. 주진우 같은 이 병신 새끼나 김어준 같은 이 세상의 사기꾼 새끼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절대 사과도 안 하고요. 이런 새끼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삼성역 하면서 최순실 그때 아까 말한 거 잡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밥 먹는데 제 동생이 밥 먹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주르륵 독일에까지 앉아가지고 쩔쩔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있던데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동생이 회사였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걔네들이 최순실 잡고 뭐 박근혜 끌어내린다 그래서 내가 전역 내줬어. 그랬더니 안민석이하고 그놈들이 명함 한 장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삼성은 명함을 주면 사기치는 놈들이 나오고 법인장 명함을 주면 사기 더 치기 때문에요. 그거를 안 주고 온 거라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 그때 만난 놈이 저 새끼였어 하고 하는데 안민석이에요. 그때 그 같이 일했던 뭐 있었다나 이거 체육하던 놈들이요. 그 놈들까지 와서 다큐멘터리로 KBS나 MBC에서 찍어서 보낸 게 그때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 동생으로 삼성 법인장이었고요. 케미칼 부분. 그런데 거기서 최순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은요. 거기서 소독 광부나 파견 광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아서 한인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해 주신 분인데 재수없게 장충기한테 얽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외환은행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외환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에 끼게 되면 국정원에 나쁜 개자식들이 있는 때처럼 얽히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죄라고 그 사람을 얽힌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놨죠? 그 사람을요? 유럽에서 제대로 페어하고 언페어만 보는 사람들은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권입니다. 얘한테 좋으면 진보지들이 막 물어뜯 헐뜯고요. 얘한테 좋으면 조중동을 비롯해 보수 디지털 타임지들이 막 헐뜯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구하기에는 작은 책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거 기껏해야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입니다. 미디어 카제가 쓴 거요. 언론학자에서 맡기면 안 되는 정준이가 언론학자로서 뛰어나다고요? 저의 100분의 1도 모릅니다. 언론에 관해서요. 방송 생태에 관해서요. 걔가 무슨 전문가고 교수입니까? 우리나라 교수들 전수조사하면 아마 90% 이상이 표절 나올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게 구글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돈 받아서요. 구글의 서비스가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만 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논문을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저처럼 논문 쓸 때 다 보고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그때 못 썼어요. 컴퓨터 때문에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돈 벌어서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없앨 때만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이 옳았던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컴퓨터를 쓰는 놈조차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핸드폰조차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장정화 박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삼성이니 이런 데하고 일 안 합니다.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걸 얘기하면 그게 뭐니에요? 담배니에요. 지금도 옛날에 시스콘이 제일 큰 데예요. 구글이나
MS 이런 것들이 구멍가게 창고 수준일 때 썬마이크로 시스템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관해서 다룬 것 중에 그 회장님이 참가해서 정말로 이게 맞다면 인공지능은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멘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장경화 박사한테 컨설팅을 해와요. 자기네들의 원자력의 프로그램이 안 돌아갔을 때. 그러면 독일 날라가서 고쳐주고 오셔요.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는 백지수표를 벌였어요. 지멘스에서 백지수표를 썼어요. 거기다가 400억을 쓰면 400억 주겠다. 1000억을 쓰면 1000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천재 중에 천재여서 가지고 나는 한국의 원자력을 키워야 된다 해요. 원자력을 한번 터지면 사람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공기구를요, 그 방어막을요, 돈을 더 들이면요, 10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터지고요, 터져도 그 안에서 해결 다 됩니다. 10조만 더 써도 되고요, 100조만 더 쓰면 돼요.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국제원자력 제일협회장, 2회장이었다 1회장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회장들이 순회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인 조직이니까. 그 이창건 박사가 서울대 총동문회장이었을 때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정화 박사가 일을 하기를 했대? 누구하고 일을 하는 건데? 상상이 하는 건 거예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니 이런 데서 백지수표를 줬는데도 안 하던 분이.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애국자였었냐? 원자력을 그래서 핵융합까지 가야 되는데 핵융합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다 이미 수많은 연구로 나왔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전문 서적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장비를 못 만들어요. 핵융합 발전소 같은 핵 원자로 할 수 있는 그 국방력에서 쓰는 핵잠수함 같이 작은 단위는 만들 수 있어도요. 큰 단위는 못 만듭니다. 지금의 수준으로는요. 우주선에는요, 우주선을 많이 못 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로 그거를 유리나 이런 거를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장 때문에 못 쏘는 건데 그 포장의 최고 책임자가 오그너 박사였어요. 한국에서 들어오셨는데 병신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주선을 못 만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의 최고가 폰 노이만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존 폰 노이만인데 드렉슬러의 책에는 폰 노이만이라고 나와요. 그게 분자 조립자하고 폰 노이만하고 이게 합쳐지면은 지들이 가면서 고장나는 걸 스스로 분자 조립자들이 스스로 고쳐서 갑니다.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면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강속으로 빛과 비슷한 속도로 가면은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룬 게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 같은 경우 사람들도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면요, 제가 수억 편을 만들어 줄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광부에서 저한테 100억만 들고 오면은요, 인터스텔라를 100배, 1000배 넘게 만들 수 있는 영화 수천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수히 많은 물리학자와 무수히 많은 작가를 못 먹게 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밑에 지적 검증 부대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목표고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우리 아버님처럼 일해라. 그래서 너도 현충원에 묻혀라 해요. 안 해요. 자기 이익만 되면요, 족하고 뭐고 그 다음에 같은 장애인이고 뭐고 안 움직여. 대가리 컸다 이거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오면서 모든 사업을 끊겠다고 하고 나온 겁니다. 분자 조립자의 가장 근처로 세계 최초로 만든 형이 있어요. IBM에서 됐는데 한진해운의 부사장을 컨테이너 총괄하는 데는 안 된대요. 뭣도 모르면서 컨테이너가 그런 것만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개발 실패한 걸 개발을 해놓은 형이 있어요. 그 형이 400억을 날렸대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 노무현 이런 애들이 돈 받아갔었던 집안에 마포에 수십조, 제가 조짜리로 낮춘 것도 낮춘 거예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형은 특이하세요. 저한테 10억 가까이를 쏘아붙이고 나서도 1원도 안 받아갔어요. 제가 사업하는 거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형제는 못해요.
근데 그 형은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은 형인데 그 형 인맥에서도 안 돼가지고 400억 가까이를 날렸대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은 거짓말은 안 하는 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 회사 폴리테크의 사장이 돼서 그럼 내가 진행하겠다. 형 위아래를 다 건들면은 무조건 진행돼. 예비 타당성 검사 지키라고 하지.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달려와서 사업하려고 형한테 수천억 쏴줄 테니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공무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만들어준 그런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써가지고 악랄한 짓거리를 하는 이 고객센터를 만들어둔 모든 대기업들 때문에라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움직이면 이 나라를 정말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안이 다 있는데요. 5천만 국민들이 다 개새끼들로 있으니까요. 대부분이 개새끼예요. 공부 잘할수록 더 개새끼고요. 나 20대 30대 이년 더 이상 이 새끼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제가 어제 어디서 쓰러졌냐면 어떻게 해서 쓰러졌냐면요. 5번이나 갔던 동센터에서요. 담당자가 모르는 거예요. 제 설명을요. 나 장애인이다. 맞춤형 주택을 하러 왔다. 원룸이든 뭐든 해달더니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됐다고 내가 가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뭐 알아봤는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갔어요. 이게 정치 디지털 약자들은 못합니다. 들어가 봐도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짜는 놈들이 그렇게 짭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프로젝터가 없으면 그렇게 짜요. 그러면 노인들은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아예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다 이해하면 장애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장청한테 내가 다 짜줄 테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장청 프로그램 맨 처음에 도요. 제가 업체 하나 맡겨줘서 야 네가 개발해서 좀 해줘. 대신 나는 문자 메시지를 거기다 덧붙여 줄게. 그리고 통신사를 붙여주고 대기업들을 붙여줄게. 이렇게 돼서 개발한 게 지금 장총의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나한테 장애인 신문사 한 달도 안 된 나한테 전화해서 나를 불러다가 나한테 맡겨놓고는 장총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옆에서 최대한 도와줬는데 그때 장애인 신문사 사장을 했던 새끼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세요?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도 이런 처음에는 형제들이 요 번째는 국가 공권력이 야망 공권력이 돼서 그렇게 하대요. 저를.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일방 차선에서 서 있어서 못 가서 서 있는데 뒤에 제너시스탄 미친 개새끼가 지랄을 하고 빵빵 걸리는 거예요. 교통도로법상요. 클락션은 위험할 때가 아니면 누르면 안 되고요. 거리는 일정 안전거리를 뛰지 않으면 불법이고요. 이 깡패같이 생긴 새끼가 제가 장애인이고 후진차를 타고 있으니까 깔보기 시작을 하는데 경찰이 이 새끼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가봤더니 그 새끼도 거기 와 있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있어.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을 부르는데 걔를 보내고 경찰들이 저를 족가는 거예요. 그때 조동주 형사관 새끼가 출동해서 온 새끼입니다. 경찰법도요, 순찰차도요, 도로교통법상 긴급사항이 아닐 새에는 사이렌을 못 울리게 돼 있어요. 지가 한 1분이라도 빨리 가게 사이렌을 울렸으면 그 새끼는 법의 도로교통법상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야망 공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권력이요. 그 짓을 서부경찰서 같은 서부경찰서 애들이 나한테 그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은평경찰서로 가래요. 연세내 지구대는 그래요. 연세내 지구대를 갔더니 서부경찰서로 알아서 간 거예요. 서부경찰서에서는 또 돌리는 거예요. 은평경찰서에 가야 되는데요. 은평경찰서가 2시간을 앉혀놓고는 나중에 오더라고요. 거의 시간을 다 써놨습니다. 제가. 됐다. 그때서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누구 왔는데 됐다. 그리고 나왔어요. 청와대로 가는 길에 차가 퍼진 겁니다. 거기서 길거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동생은 수술 받는다고 전화하지 말래지. 형하고는 의절했지. 그 다음에 배터리도 나갔지. 동생이 죽을 게 아니라 제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무슨 공사 이 수술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대표이사 내정됐다는 거죠. 대가리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못하게 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사회에 나가면서 제 친척 형제들 때문에 제가 서너 번을 죽을 뻔하고 길거리에서 2번 떨어졌는데 119나 병원 새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까지 다 이제 파악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떠한 세태를 만들었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개판이고 개새끼들이 모여서 도로교통법 같은 건 숙지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적 같은 TV에서 KBS, MBC 이런 새끼들 공영방송들이요 매일같이 사건 사고만 보다요. 언론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아시고 싶으면요 마셀 맥루한의 미디어 이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니체처럼 글을 쓰는 캐나다 학자가 있어요. 그게 모든 미디어의 기본 원칙을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이 TV에 걸려서 바보가 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죽도록 즐기기예요. 제 나이 또래 사람은 그걸 읽어야 되는데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들이었던 폴 포스트만이 아들이 그 강의를 했는데 20대 새끼들이 미국 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죽도록 즐기기의 역사가 돌아갔던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 나와가지고 지랄을 치기 시작하고 MS가 지랄을 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세계가 인간을 완전히 그 디지털 전체주의를 만들어서요 99를 가지고 가고 1을 밑으로 줘요. 그 다음에 레이건하고 대처가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없어지느냐? 크게 2가지 이유예요. 기술, 또 하나는 경제하는 새끼들이 젖도 형편없는 놈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예요. 그 밑으로 서브 요인은요 무한대로 나옵니다. 각국의 개같은 병신같은 공무원과 정부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제기구들, 그걸 다 체제의 간수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형무소 운영하는 놈들. 그래서 이 체제가 돌아가는 말단 공무원들부터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나부랑이 개새끼들, 이게 다 체제의 말단으로 체제의 간수화하는 거예요. 공무원은요 국가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는요 무릎 꿇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범법자한테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맞는 자리에 제가 서 있고요. 뒤에는 어린이 버스가 서 있었고요. 앞에는 직진 금지에서 거꾸로 오는 새끼들이 있는데 경찰이 저한테 차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이거를 몇 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만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새끼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경찰이 도망가더라고요. 쫓아가려고 했는데 춘기형을 만나기로 했는데 춘기형은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 안 간다? 2시 출근한다는데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춘기형 나 그만둘게. 그 더 이상 뒷말은 못했어요. 형도 양지하고 똑같구나. 이 얘기는 못했어요. 규호라는 그 좋은 형도 마찬가지고 양지영이 제가 미쳤다고 얘기를 다 돌려놨나 봐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전 단 한 번도요 그걸로 나쁜 짓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거 남한테 피해주는 짓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1년 사업할 때 미쳐가지고 돈이 몇 조 단위가 공공 떠다니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 절대 그 짓을 안 했어요. 그때도 제가 죄 지른 게 제가 지른 죄가 아니라 LG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뒤집어진 거고요. 제가 한 죄라는 거는 딱 10번 정도 나중에 모든 것을 룸사롱이 하면 안 하는 놈들이 때문에요. 제가 5번인가 6번 룸사롱에서 일하는 애하고 성관계를 맺은 게 제가 인생에 살면서 잘못을 저지른 5번 정도의 저의 인생의 모든 잘못입니다. 60년 동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돈이 되면 박용선같이 형제의 난을 펼치고 구본무처럼 자기 당숙을 죽이는구나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장애인도 일반인도 못 사는구나 해서 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만 신양제 그 씨발놈 때문에 어머님이 평생을 고생하고 아버지는 마지막에 속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현충원에 모셨다는 것도요.
할아버지 선수에 못 올라가게 됐으니까 지가 현충으로 옮기자고 한 거예요. 무궁훈장이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충원 간 거예요. 근데 지가 했다고 다 떠들고 다녀요. 제가 사업이 그 유정연금 받게 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무원이 잘못 줘서 그 중사고 뭐 이런 사람 피해보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형수가 뭐 권익위 뭐 해주고 했다고 했어요. 했어요. 절 위해서 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건 고마워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제가 안 다쳤어요. 몸도 해칠 필요도 없었고요. 어떤 이름 모를 영웅이요.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모든 곳에는 유효기간을 제때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상의 실수로 등록이 못 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디지털화가 안 돼 있고 모든 걸 종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공무원 새끼들이 빼먹기도 합니다. 일부러 족같다고 저 새끼 안 좋아하고 딱 하고 자기의 트렁크 안에 넣어놓든지 하면 끝입니다. 검사들이 그 새끼들이 그 짓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검사예요.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트렁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봐요. 거기에 가면은 요때 최태원 때려야지, 요때 이건희 때려야지 하는 것들이 문건들이 다 갖고 있어요. 검사라는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그겁니다. 저기 누구지? 정우성이 주연으로 나오고 조인성이 주연으로 나오는 거야? 그거에 겁만 훑은 얘기예요. 신승남 검찰총장 우리 할아버님도 나를 못해줘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낸 거예요. 조중동에서 이동훈 같은 애들도요, 이용당한 거예요, 한동훈한테. 근데 이동훈이 나쁜 놈이어서 한동훈을 흔든 거고, 한동훈도 그게 필요하니까 같이 흔든 거고, 윤석열은 뒤에서 춤추고 난리 친 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조사 건데 그거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검사들도 함부로 못 뒤집니다. 건드는 순간 가니까요. 유시민이 자기가 몰리니까 이 새끼가 지랄을 친 겁니다. 아마 제 추측이 맞다면 노무현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노무현 시민 건립센터에다 바쳤는데 그 돈에 대한 거에 쓰이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을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죽겠거든. 노무현 대통령 죄송합니다. 유시민 죽겠거든 이 새끼가. 친러 팔아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작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작가질하면서 가짜는 책 몇 권 냈는데 걸리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가 되면 그걸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100만이 넘으면. 막 떠들어대가니까 검사도 그러면 절절맵니다. 자기 모가지 날라주면 자기 인생 끝나고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민주정부나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갔죠.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생각보다는 되게 병신이네요. 바보고. 나 이렇게까지 무능한지 몰랐어요. 완전히 주변에 있는 애한테 휘둘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지지하는 거에서 이제 어제부로 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속고 있는데 모르고 계속 사람 좋아서 허허 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하고 떠드는 년이나 놈이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교수라는 것들이 떠드는데요. 주디스 버틀러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요. 낸시 프레이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악셀 호네트도 마찬가지고요. 헤겔 떠들었는데 헤겔은 헛소리나 떠들어왔던 철학자예요. 변증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안 가거든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패러다임도 그렇게 안 가거든요. 원래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이에이치카가 영국의 러시아 대사관이어서 사회주의를 박살내기 위해서 했던 거가 패러다임 론이고 정상과학론이에요. 그런데 정상과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유행할 뿐이에요. 항상 정반합으로 따지면 반은 동시에 같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제3과학이라고 장하석 박사가 과학은 무엇인가에 썼어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쓴 사람은 많지만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쓴 사람은 장하준이에요. 신장섭은 또라이가 돼가지고 장하준은 진볼에서 옳은 얘기는 하는데 내 동기 동창인 신장섭은 이거 완전히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이 새끼는 완전히 김우중한테 얘기 들으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김우중 얘기 들어보면요. 국가의 최고 수훈자로 보이거든요. 그럼요. 최고 수훈자였어요. 선진국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새끼는 M&A, 적대적 M&A로 그렇게 간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처럼 사업한 애가 김우중이에요. 김우중 대우자동차에서 돈을 관리하던 자금 팀장이 제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변씨예요. 변씨. 아니다. 아, 그놈이 변씨. 아니, 그래요. 가련동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면 저 늙은 노령 조생키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뛰어난 놈만 있냐? 말도 안 되지.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을 한 새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 컴퓨터 채점 때문에 제가 30점이 날라갔어요. 20점인가가. 저 같은 수준이 되면요, 한 개 틀렸는지 다 맞았는지 압니다. 채점을 넣으면요. 그리고 뭐를 답을 썼는지 나오고, 헷갈린 것들은 비워두고 내가 몇 번 헷갈렸던 거를 옆에다 써놓든지 머리에 기억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제 떠올라요. 그거만 찾아서 체크하면, 아, 나 200 몇 점이구나, 300 몇 점이구나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아, 이건 이 점수면은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는 가겠네? 뭐 어디를 가겠네? 하는 거예요. 그때 HP3000이라는 첫 번째 과 도입이 돼서 채점을 했는데요. 장애인은 별도로 체력 자원을 못하기 때문에 성적 순으로, 성적에 따라서 1등급, 2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어요. 19점 아니면 20점이었어요. 이걸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형편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에서요, 아무데도 못 가는 연대에 도서관학과 나갈 수 있는 점수가 된 거예요. 그때 종로학원에서 재수하면서 피해를 보낸 중에 교육부 장관 아들이 있었어요. 그 교육부 장관의 아들이요. 걔는 30점인가를 손해봤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밝혀요? 자기가 날아가는데. 그놈을 인터뷰하는데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했어요. 등치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1980년 11월인가 12월 이후에 영상물을 보면 나옵니다. KBS에서 그거 다시 쓰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거니까, 지적 소유권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보면 나온 애가 있어요. 걔가 이씨입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이 이모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피해 본 사람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수십만 명 전체는 아닐 겁니다. 저처럼 공부 잘했던 애들만이에요. 다 피해를 본 거. 장애인은 다 피해를 봤을 겁니다. 제가 점수가 안 들어갔으니 나머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난리 나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다 저를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실수하냐고. 연내에 있는 컴퓨터조차도요, 8만 분의 1의 확률로 오차가 나옵니다. 제가 있을 때는요. 근데 그게 제가 걸렸어요. 저는 컴퓨터하고는 악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 쓰잘데없는 386 컴퓨터가요. 386 컴퓨터 그거는요, CPU가 형편없어서요. 그 당시에 그거를 하려면 저희 삼촌이 600만 원인가? 800만 원짜리 주고 산 게 있어요. 그게 요즘에 노트북이나 핸드폰 하나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은요, 여기에는 슈퍼컴퓨터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건전지가 이렇게 빨리 닿는 거예요. 5시간을 못 가요. 형을 자꾸 있긴 한데, 그 새끼가 포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터져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시간이 유지되고, 안 됩니다, 그거요. 기술로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올리는 게 너무 많아서요. 배터리가 5시간이면 다 답니다. 여러분들이요, 배터리라는 게 온도가 되면 이 펌웨어 자체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경고를 울리면서 꺼지게 만들어 놨어요. 펌웨어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름이니까 다 누구든 해보세요. 유리창에 붙이는 저거 있죠? 띡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딱 놓고 팀에 쳐보시고 가보세요. 2시간도 안 돼서요, 한 30분도 안 돼서 경고 울리면서요, 핸드폰이 다운이 됩니다. 배터리가 더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의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의 갤럭시 21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요,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서 해요.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면 다 합니다. 이거 다 오픈하면 삼성전자가 전 국민들한테요, 몇백 조를 쏘아줘야 됩니다. 통신사도 몇백 조를 쏘아줘야 돼요. 그것도 다 참고 왔습니다.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체제는 안 무너지거든요. 대통령은 왔다 가거든요. 또는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로 처리되거든요. 자살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된다. 노무현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게 오래 쓰신 거예요. 그 첫 글부터 자살을 결심하셨구나 알고 있었어요. 유시민은 왜 몰랐대나? 나는 첫 글에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다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뺑뺑뺑뺑 돌다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충경이 출근 안 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서 연대 가서 4시에 약속한 놈이 있었기 때문에 걔한테 약속하고 청와대 들어가는데 연대 세브란스 앞에 차가 섰어요. 경찰 불렀어요? 빨리 와 씨발놈들아, 옛날에 아까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것들이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가 지금 발칵 뒤집혔거든요. 권익위원회에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연대 앞에 차가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8차선 도로에 차들이 수십만 대, 수천 대가 한 30cm, 50cm 차이로 다 차 있어요. 그럼 차를 뺄 수 있습니까? 레카가 와서 가져갈 수 있나요? 경찰 끝내는 않았습니다. 저 건드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2시간을 누워있는데요. 연대 의대라는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갔는지 아세요? 그냥 가요. 저 미친놈 쓰러져 죽은 어떤 미친놈이네? 내가 그래서 연대 81학번 신현재 알아봐줘. 총장 내려오라 그래. 그냥 미친놈이네? 비응신 새끼야?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요. 거기서 근무하는 새끼라는 게 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한다는 새끼들이 어려 터져받은 새끼들이 마스크 쓰래요. 내가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저 같은 사람은 코로나에서 마스크 면제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법 유형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새끼가 지가 거기서 출세하려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국민한테요. 의사라는 새끼들이 의대 연구원이란 그게 연대 의대가 됐더라고요. 저는 연대 의대 나온 모든 놈들을 개자식으로 보기로 하고 일배로 보기로 했습니다. 남녀 통틀어서요. 선배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40년 선배가 쓰러져 있는데 실실 웃으면서 지나가요. 희한한 환경 받듯이. 2시간을 누워서 죽고 떼아뼈을 맞으면서요. 심장 발작과 고환 증상이 막 폭발하는데요. 아무 방법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비약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요. 상비약 먹고 겨우 살아나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서요. 휠체어 가져오라 했는데 휠체어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타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먹은 약들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택시 타고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기억 없습니다. 깨어났더니 지금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당했던 지난 몇 달 동안에 당했던 일의 거의 대부분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앉고 다 모든 걸 안 하고 생일이고 뭐고 제가 환갑이 7월 13일인데 아무도 안 만날 겁니다. 저는 자살하는 거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